이게 태풍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해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인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지구 가열, 요즘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보다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지구 가열이 슈퍼 태풍을 키우고 있는 말 그대로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강한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비율이 과거 40년 동안 증가했다라고 밝혀졌고, 그 원인을 아주 높은 신뢰도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그거 그냥 태풍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죠?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이제 동일한 현상을 네. 지역에 따라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쪽 서태평양에서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 예, 이제 동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이렇게 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인도양이라든가 남반구 이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름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지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거 약간 지구 가열이 계속 되니까 뭐 열대성 저기압에 뭐 어떤 키워지는 것 때문에 어떤 슈퍼 태풍이 발생하는 막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건 항상 수온이 높은 그 열대 바다, 예, 거기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왜 그러냐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게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그 잡열인데, 그게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도를 좀 벗어난 이런 열대 바다에서는 태풍이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태풍이 꼭 있어야 돼요. 태풍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사실은. 태풍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게 태풍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수증기, 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구의 이제 열 재분배, 그다음에 이제 물 순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풍 자체는 꼭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현상인데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슈퍼 태풍으로 바뀌어서 이게 피해가는 게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가열되면서 이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이 열 에너지가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해양에 흡수가 되고 있는데, 태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중위도로 오면서 바닷물 수온이 떨어지니까 약해져야 되는데, 이제 지구가 가열되면서 바닷물 수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약해지질 않고 계속 에너지를 얻으면서 점점 더 발달하니까 그런 슈퍼 태풍 이런 것까지 자꾸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 영국의 크리스천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을 이 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2021년도에 기후변화 비용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가장 큰 피해 액수를 기록한 게 허리케인 아이다였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피해가 입었나 보게 되면은 65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77조의 이 피해액을 발생시켰다고 하네요. 예, 엄청나죠. 한 번의 태풍으로. 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소가 올라간 거요? 나무에 있는 거죠. 미국. 맞아요. 이 영상이 사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특히 뭐 소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되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 쪽에서 자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뉴욕주랑 뉴저지주에서 비상사태를 막 이렇게 선언하고 그랬었는데, 홍수가 자꾸 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사망자를 봤을 때 한 이제 95명이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그 반지하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시설들 보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제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시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물이 막 쏟아져서 들어가면서 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죠.
그 필리핀도 지난해 태풍 라이가 강타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미국의 태풍경보센터는 라이의 최대 풍속이 시속 259km에 달해서 슈퍼급 태풍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야, 안 보이네요. 너무 풍속이 세가지고. 이것도 이 영상이 아무래도 풍속이 약할 때 찍힌 영상이 아닐까요? 그렇겠지. 카메라 그 날라가겠죠. 250km 넘을 정도의 풍속이라면 와, 어떡하니. 어머. 물난리하고 산사태로 가옥 53만 채가 파손이 네. 됐대요. 그리고 1,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82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405명이 사망한 일입니다. 그 필리핀 적십자사의 회장인 리처드 고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마실 물도 없다. 일부 지역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한 폭격을 받은 것처럼 파괴가 됐다. 이건 마치 완전한 대학살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슈퍼 태풍이라는 무기가 돼가지고 필리핀을 공격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예, 괴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슈퍼 태풍을 키우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실제로 2020년도에 학술 저널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이렇게 발표된 논문을 하나 보면은 거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늘어나면은 약한 태풍 상륙은 감소하지만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 상륙은 50% 늘어난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후 위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태풍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나 이렇게 태풍 예보를 보게 되면 태풍에 대해서 막 소형 태풍 아니면 뭐 강력, 초강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논문에서 말하는 3등급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 얼마나 강한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등급을 잘 안 하지만 이제 뭐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등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초속 17m 이상 되면은 이제 태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케인에서는 초속 17m를 넘는다고 바로 허리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열대 저기압, 열대 폭풍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얼마 이상 초속 아마 34m, 33m 이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허리케인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점점 세질수록 등급을 높이는 식으로. 3등급이라 그러면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에서 58m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아주 초강력 태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강력한 태풍에 더 자주 시달리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더 강하고 더 자주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태풍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은 산업화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태풍이 연간 100개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100개. 그런데 20세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연간 80개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개수는 줄어든 거죠.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1950년 이후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게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엘니뇨라 그러면은 이제 열대 태평양에서 이게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그 열대 그 따뜻한 바닷물이 이제 좀 서쪽으로 좀 원래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동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열대 바닷물 표층 그 수온의 분포를 바꾸니까 예, 태풍이 거기에 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풍 발생 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이런 엘니뇨 이런 현상과 또 관련해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태풍의 숫자가 적어지는 건 다행일 것 같았는데 한 번 올 때 이게 또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게 너무 위협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권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거는 참을 수 있겠지만 팍 한 번 이렇게 KO를 해버리면 끝난 치명적이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 국제 공동 연구팀도 지난 4월에 관련해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3등급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높아지고 또 최대 풍속이 20%가량 증가해서
더 많은 지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전망인 거죠. 예. 미국은 아닌데 미국 바로 옆에 바하마스라는 그 이제 섬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플로리다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원래 태풍이 조금씩만 오는 지역이었어요. 경로가 거의 약간 살짝 지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 2010년 전까지는 10년 단위로 봤을 때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만 치고 왔던 건데 근데 2010년 이후의 10년을 봤을 때는 8번이나 태풍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도 저번 2019년에는 굉장히 강도가 센 거가 한 번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인데 풍속이 최고 풍속 초속 82m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하마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 일부 지역을 아예 그 물에다가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 병원이나 대피 장소라든지 이런 데 시설 자체가 아예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대요. 우와, 진짜 네. 다 부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던 그런 허리케인들이 뭐 10년에 두세 번인가 뭐 그렇게 크게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많이 오고 이렇게 큰 것도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해지는 걸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의 경로도 자꾸 바뀌고 네. 빈도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뿐만 아니라 기후가 달라지면서 태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원래 특성이 있었는데 그 특성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그 자연재해 특성에 우리가 맞게 대처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자꾸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뭐 기후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꾸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자연 현상과 다른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자꾸 커진다는 것이죠.